드디어 10만 명 구독자 넘는 별다리 연구소에서 인사드리는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드디어 해냈단 말이에요. 10만 구독자. 우리 넘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기후 위기인데요. 같이 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이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샤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천호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번 여름은 너무 덥게 느껴졌어요. 진짜 더워요. 네네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난 한 100년 동안 한 1.8도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극단적인 이러한 날씨들이 증가를 하는 이러한 이제 추세에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에어컨을 달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어컨은 아마 생존 차원에서도 달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독일과 벨기에 쪽에 큰 홍수가 났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되게 심각하거든요. 가족은 베를린 쪽에 살지만은 서쪽에 있는 친구들랑 연락해보니까 피해가 진짜 크더라고요. 독일에서 이만큼의 홍수가 처음인가요? 네, 약간 전 이런 거는 처음 봤거든요. 약간 좀 역사적인 이런 큰 홍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금년에 그런 홍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유난 일이 그러니까 유럽과 이 아시아는 비 내리는 이 형태가 틀려요. 이 아시아는 여름철에 한 번의 비가 다 오죠. 우리가 그걸 이제 아시아 몬순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굉장히 부슬부슬 일정한 비가 쭉 내리잖아요. 자, 도시의 이 모습도 굉장히 틀리죠.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 바로 옆에 이제 건물이 쓰잖아요.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강 있는데 보면 고수부지라고 여유지를 굉장히 넓게 두죠.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건물을 세우잖아요. 지금 미국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나오잖아요. 네, 미국도 100개 이상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말도 안 돼. 지금까지 술 면적의 9배 넘는 지역이 불타고 있다고 해요. 와. 네, 올해 7월 말까지 일어난 산불 36,000 건이 넘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늘 보면 색깔도 변하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도 혹시 그런가요? 제 가족 중에 한 명 지금 캘리포니아 LA 쪽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봤어요. 하늘 엄청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엄청 빨간색이나 빨간색이요? 오렌지색이나 엄청 근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산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산불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셨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오레곤 이런 지역들, 그러한 지역은 기온의 변동폭이 적어요. 기후 변화의 이 신호는 금방 나타나요. 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워낙 심하잖아요. 네, 너무 심해요. 추울 때 엄청 춥고 더울 때 엄청 덥고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의 이런 시그널이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호주, 그다음에 이제 남유럽 금방 기후 변화의 이제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고, 옛날엔 산불이 나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 이제 나이 먹은 나무들만 이렇게 타버렸는데 요즘은 이게 전체적으로 숲 자체가 건조화가 되고 어린 나무까지 그냥 싹 다 태워버려. 세계적인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름을 만들려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우주로 빠져나갈 수는 없죠.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반드시 공기가 올라갔다가 이제 비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은 날씨가 맑은 고기압 지역이에요. 어딘가 가뭄이 들면 어딘가 홍수가 나고, 그거는 공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이 속도나 그 강도가 좀 변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샬린 씨는 그 채트키류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트 스트림 해갖고 영화에서 나온 건데. 이 적도 쪽은 햇빛을 많이 받죠. 네. 극쪽은 햇빛을 적게 받죠. 네네. 이거 그냥 놔두면 적도는 지글지글 끓을 거고, 이 극쪽은 완전히 냉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연은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를 그대로 두질 않죠. 이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모든 날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말이죠, 전 지구가
똑같이 이렇게 따끈따끈해지는 게 아니라 저기 극쪽이 두세 배 더 빨리 기온이 올라가요.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대부분의 이 온대지방 국가들 상공에 지나가는 제트기류 저 한 10km 위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네.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에 따라 갖고 그 밑에서 고기압, 저기압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 극적과 적도 간의 에너지 차이가 적어졌으니까 옛날보다 얘는 빠르게 흐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죠. 고기압이 들어와서 계속 있는다. 그게 이제 가뭄이 되고 이제 산불이 일어나는 거고, 저기압이 들어와서 계속 오래 있는다. 그게 이제 홍수나고 장마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는 그냥 있는 이 상태로 그냥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럽은 하천 옆에 바로 건물을 올려놨는데 그 기후가 바뀌어버리면 아시아처럼 바뀌어버리면 저는 그 건물 다 못할 못 것 쓰게 돼. 같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아시아는 다 논농사에 지금 다 맞춰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처럼 부슬부슬 내린다? 그러면 이게 농사를 다 바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모두 거야. 다 피해를 보겠네, 뭐 광산들도. 기후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요. 어? 앞으로도 심한 날씨 이렇게 계속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 곳인가에 대한 생각을, 왜 지구가 누가 디자인한 건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 균형을 잡게끔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런 사이클을 누군가 이제 막고 있는 거겠죠. 최근 그린란드 빙하가 많이 녹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5일 동안 무려 410억 돈이 녹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녹았어요. 굉장히 많이 녹았죠. 빙하가 녹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연안에 있는 이런 도시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면 그린란드라고 하는 육지 위에 지금 빙하가 있는데 빙하는 눈이 꽝꽝 얼어갖고 돼 있는 거거든요. 바닷물이 아니단 말이죠. 아니죠. 녹게 되면 바닷물하고 그 북극해에서 막 섞이죠. 바닷물의 밀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멕시코 만류가 유럽을 향해서 가는 그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후 변화를 또 그렇게 일으킬 수가 있다. 되게 심각하네요.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모든 나라도 그냥 다 같이 똑같이 피해하게 될 수 있고, 만약에 모든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오고요.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60m가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서울의 해발고도가 38m니까 그러면 여기는 바다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라가 없애주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죠. 금세기 말에 물이 한 1m 정도 올라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샹하이라든가 뭐 베니스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침수를 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도시를 못 쓰게 되는 거죠. 30년 후에 뒤에는 곡곡이 다 얼음이 다 녹을 수 있다는 말이도 있는데요. 예. 거기는 바다로 돼 있잖아요. 해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녹아요. 또 겨울이 되면은 다시 또 빙하가 커졌다가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한 30년 안에는 여름에 북극을 가면은 빙하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30년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북극 쪽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햇빛이 이제 들어왔다가 빙하가 있으니까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녹게 되면 바다는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빙하에 반사돼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이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더 높일 거고,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바다의 빙하를 더 녹여버리고 지구 스스로가 그렇게 기온을 높여가요. 그래서 북극 지역이 훨씬 더 빠르게 기온이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에 걸리면 네네. 그게 이제 혈당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절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합병증들이 막 이병저병이 다 걸리잖아요. 네네. 기온 자체가 높아진 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게 높아지게 되면 뭐 홍수, 가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수면도 올라오게 되는 거고,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럼 뭐 기근도 일어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붕괴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다 함께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건데 이거 들어도 벌써 무서워요, 전. 실제로 그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4도 올라가면 지구 전역의 빙하가 소멸되고 6도 올라가면 인류 대 멸종이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고요. 굳이 5, 6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도를 넘어서도 위험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지금은 이제 몇 정도는 올라가신지. 지금 현재 이제 정확하게는 1.1도가 올라갔고요. 산업화 이후에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100년에 이제 1도가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올라갔던 속도가 한 1000년에 1도가 올라간 거예요. 1000년이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람은 100년에 1도를 변화시켰으니까 지금 10배나 빠르게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1도가 상승됐으니까 앞으로 한 1도 정도가 더 높게 되면 생태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쫓아 못 오게 되는 거고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인류의 문명이 이제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진짜 6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계속 지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정말 다 우리가 죽어요? 다 진짜 가는 거예요. 예. 다 없어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지구가 생명을 갖다 5번이나 대멸종을 시켰거든요. 지구 스스로가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켜갖고 그렇게 생명이 다 멸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자꾸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공룡이 한 마리도 없더라.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줄어 이렇게 수축이 돼버리는 이러한 세상. 이 온실가스 이거를 배출을 막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문명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축이 돼버리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내일 모레 뭐 100년 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이 점차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조건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를 구해야 됩니다. 예. 네팔도 이제 아까 홍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농장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야채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급증했어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또 인도 지역에서 네팔에 원래 사탕수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설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멕시코 지금 아보카도 생산 많이 하잖아요. 멕시코에서는. 근데 폭염 때문에 좋아하시죠? 제일 좋아요. 어떻게? 우리 클라이언트 넘버 원 아보카도 클라이언트 넘버 원 미국이죠. 지금 이제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폭염 때문인 거예요. 미국도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족들이 말했던 건데 요즘 산불 있고도 엄청 더운 날씨 있으니까 와인으로 만든 포도 그 맛이 캘리포니아 변했어요. 뭐 아보카도 뭐 이야기도 있었고 포도주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그 맛의 풍미를 이제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풍미를 더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없어도 살 수는 있죠. 보다 이제 심각한 문제는 식량 이 자체가 이제 위기가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인구가 전 세계에 지금 80억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매년 8천만 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돼요.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지구의 식구들을 위해 갖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네. 그렇죠.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찬란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100억까지 늘어날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20억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 20억을 더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먹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50년이 되게 되면 곡물 생산량을 60%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2050년이 되면 식량 생산은 한 10% 이상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요는 60%나 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10%가 줄어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 공급과 수요 간에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전쟁이 나고 막 먹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막 뭐 어려울 때는 콩 한 조각도 이렇게 쪼개서 이제 나눠 먹자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식량이 부족했었을 때 손을 나눠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이 붙어버렸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유럽은 그런 환경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하고 뭐 어릴 때부터 교육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기후 변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
에베레스트주 있거든요. 폭염이 왜 나타나는지, 고기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배우거든요. 독일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독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이번 홍수가 겪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10월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홍수 때문에 기후 변화를 이런 이제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거예요. 각 국가에서 이제 환경을 위해 하는 어떤 뭐 법이라든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자동차를 못 타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번호판에 그 뒷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요일을 하나 이제 맡아서 만약에 난 월요일이면 월요일마다 내 차를 못 타게 되는. 근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내 차를 압수까지 될 수 있어요. 미국도 똑같이 해야 돼요. 너무 대단해요. 이거 처음 들었어요. 뭐 네팔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에베레스트 쪽에 그 산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정대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8kg씩은 가지고 와야 된다. 8kg 너무 무거운. 그래도 한 명당 8kg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쓰레기를 다시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블루엔젤이라는 이제 마크 있거든요. 친환경적인 제품은 이제 인증하는 마크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품을 무조건 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세계 이제 6위인 나라이고요. 1인당 배출량도 22위인데 산유국들 빼놓으면은 미국, 카나다 다음으로 이제 3위권에 이제 들어가. 순위 굉장히 높네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인당 배출량, 그냥 개인이 쓰는 게 이렇게 많은 쪽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공장이나 화학 공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업 기반 자체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환경에 솔직히 관심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데 가끔씩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를 때가 많잖아요. 혹시 각자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채식주의였고 지금도 채식주의입니다. 그리고 약간 미니멀하게 살고 있어요. 쓰레기 안 만들고 싶으니까 저는 옷 많이 안 사요. 네, 한국에서는 저도 10년 넘게 살았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혹시 뭐 먹고 살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도 좀 좋아해요. 플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쓰레기 줍는 거. 산에 올라가서 또는 산에 있는 쓰레기들도 이제 가지고 또 내려오는. 와 대단해요. 엄청 좋은 사람이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나중에 인증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꼭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린님께서 이제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우리가 밀을 1kg을 생산을 하려면 12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쌀은 1kg을 생산하려면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닭고기는 3000리터, 돼지고기는 5000리터, 그 다음에 소고기는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물을 사용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채식을 하는 경우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만약 육식을 하면 한 사람이 먹게 돼요. 10배 차이예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채식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멕시코처럼 일주일에 월요일에 고기 안 먹는 것처럼 하자.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샬린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예전에도 비건 이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동물 많잖아요. 동물 죽는 데 있잖아요. 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와서 못 먹었어요. 방법 결국에는 나한테 겁을 주는 방법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 이제 이런 도시를 가게 되면 그 교통 분담률 중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게 도심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코펜하겐에서 실제로 그걸 설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빠르고 편리하니까. 시스템을 갖다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도 대응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제 이런 노력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안에 엄청 배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 잠시라도 우리의 편안함을 좀 포기하고 생활 속에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물들여 하고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박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함께 모인 이런 사람들 안에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전 세계가 함께 연대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여기에 굉장히 기쁘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집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지구인데 우리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리고 수잔 씨 꼭 사진을 보내주시기. 아니 정말로 제가 초대할 겁니다. 다들 나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다리. 드디어 10만 구독자를 넘은 별다리 연구에서 인사드리는 크리스티안 브루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따로 언급 뭐 박수를 뭐 이런 거 따로 에 하고 우리도 응원해주면 되잖아요. 이분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박사님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갑자기 긴장이 돼.